노무사님,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대체 소음성 난청은 뭔 질병일까요?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노화로 귀가 나빠지는 그런 노인성 난청이나 갑자기 청력이 안 좋아지는 돌발성 난청과는 좀 달라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료가 안 돼요. 세 번째가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 오래 노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양쪽 귀가 동시에 안 좋아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소리 말고도 사람 말소리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내가 소음성 난청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같은 기계 소음이 들리는 곳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혹시 오랜 기간 시끄러운 곳,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그런 곳에서 일하시고 은퇴를 하셨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노화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나이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소음 노출로 인해서 청력 손실이 나이보다 더 빠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주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그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해.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청력이 나빠지는 과정과 그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하면 이 청력 손실과 소음성, 이 연관성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이 노화 때문에 산재 불승인을 받았던 분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퇴직 후에 시간이 지나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 이후에도 점점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 퇴직 이후의 그 기간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불승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의 상담 사례 중에서도 퇴직하신 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왜 이제 왔냐? 이거 산재 어렵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분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난청으로 인정을 받았죠. 셋째, 최근에 소음 노출 기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이제 인정받으려면 공단의 판단이 중요한데 공단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노출돼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이제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85dB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근무 기간과 노출력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혼자 하실 때의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편의성 있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안정에서는 소음성 난청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해봤고 어떤 부분에서 노하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류 준비의 완성도가 다릅니다. 산재 경험이 많은 노무사는 작업 환경 측정 자료,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분석해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를 구분해서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근무 기간 중 소음 변화, 작업 유형에 따른 청력 손실 패턴까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빠지면 공단이 불승인 사유로 삼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쟁점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단이 법 해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멸시효 문제, 즉 권리의 유통기한이죠. 장애인 등록 여부, 최초 청력 검사의 시점, 소음 노출 종료의 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소멸시효 적용을 반박합니다. 소음 기준 문제에서는 법원 판례와 의학적 자료를 제시해서 기준 이하 소음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퇴직 후 청력 변화 문제에서는 청력 변화의 패턴과 직업병의 특성을 근거로 재반박합니다. 이런 대응은 경험 없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노무법인 안정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승인 사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불승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정확히 짚어 대응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 단계까지 업무를 연계하여 법원에서
살려서 판례와 논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합니다. 농법인 안정에서는 불승인 이후에도 실제로 승인으로 바꿔낸 사례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불승인을 받고 포기하신 분도 계실까요? 꼭 기억하세요.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은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하셔야 합니다. 농법인 안정은 산재 승인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사례도 많습니다. 즉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농법인 안정은 조직도에 따라서 부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사팀, 업무 1팀, 업무 2팀, 매니저팀, 마케팅팀, 즉 체계적으로 업무를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보상 정보를 알차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법인 안정의 문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